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뇌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최신 연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뇌 영역의 역할, 여기에 대한 아주 놀라운 발견을 담은 과학 논문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요. 팔다리 마비, 그러니까 사지마비 환자 두 분의 뇌 피질 활동을 아주 정밀하게 기록한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뇌가 말을 어떻게 제어하는지, 특히 기존에는 언어랑 전혀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영역이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BCI 기술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주로 손 움직임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뇌 영역 있잖아요. 거기가 말하는 동안에도 엄청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죠. 자, 이 흥미로운 세계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연구에는 사지마비 상태지만 다행히 말은 하실 수 있는 두 분, T5, T8 이렇게 두 분이 참여하셨어요. 이분들 뇌의 운동 피질, 그중에서도 이제 손이랑 팔 움직임을 담당해서 보통 손잡이 영역, 영어로는 핸드너브이라고 부르는 그 부위에 아주 미세한 전극들이 이식되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정말 예상 밖의 결과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운동 호문클루스라는 뇌 지도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모델에 따르면 이 영역은 사실 손 담당이거든요. 입이나 혀가 아니고. 그래서 언어 제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봤던 거죠. 원래는 관련이 없다고 봤던 곳이군요. 그렇죠. 아마도 이 연구에서 사용한 그 피질내 전극 기록 방식, 이게 좀 특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기존의 뇌 표면에서 재는 ECOG 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그러니까 개별 신경세포 수준의 그런 미세한 활동까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고해상도 기술이라서 이런 발견이 가능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와, 기술 발전 덕분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손잡이 영역의 신경세포들이 그냥 단어나 음절을 말할 때뿐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그냥 혀나 입술, 턱만 움직일 때도 비슷한 활동 패턴을 보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이게 단순히 소리를 듣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과는 좀 다르고 실제 말하기 동작, 그러니까 그 운동 제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소리를 들려줬을 때보다 실제로 말을 할 때 신경 활동의 변화 폭, 그 변조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실제로 움직일 때 더 강하게 반응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비슷한 방식으로 발음되는 소리들, 그 음소라고 하죠. 그 음소들 사이에서 유사한 신경 활동 패턴, 즉 음소 구조 같은 게 발견됐고요. 그리고 말하기 외에 다른 입 주변 근육, 구강 안면 움직임 시의 활동과도 겹치는 부분이 확인됐죠.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그 참가자분들이 오랫동안 마비 상태였다고 하셨는데 뇌기문이 좀 재배열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손 영역이 아예 다른 기능을 좀 맡게 된 거라든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 장기간 마비로 인한 피질 재배열 가능성, 이것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손잡이 영역이 여전히 팔이나 손을 움직이려는 의도에는 아주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원래 기능도 아직 남아있군요. 이 영역의 주된 기술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는 말하기와 관련된 신호 처리가 원래부터 있었거나 아니면 새롭게 추가되었을 가능성, 이쪽이 더 높아 보입니다.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배열만으로는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손잡이 영역의 뇌 신호만 가지고도 참가자가 어떤 음절이나 단어를 말했는지 꽤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참가자 T5의 경우에는 음절 해독 정확도가 무려 84.6%, 그리고 단어 해독 정확도는 83.5%에 달했어요. 우와, 80%가 넘게요. 대단하네요. 네, 다른 참가자 T8은 그보다는 좀 낮았지만 그래도 그냥 우연히 찍는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실어증,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BCI 기술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 이런 중요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하려는 의도나 그 운동 명령 자체를 뇌 신호에서 바로 읽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뇌 신호만으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니 이게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게 아직은 좀 초기 연구 단계이고요. 만약에 전통적으로 언어 운동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그 복측 운동 피질, 거기에 전극을 사용한다면 성능은 아마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손잡이 영역만으로도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아주 흥미로운 발견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연구진이 예전에 팔 움직임 연구에서 발견했던 아주 특징적인 뇌활동 패턴 2가지를 이번 말하기 연구에서도 발견했다고요? 동적 모티브라고 하던데요. 아, 네네. 그 동적 모티프, 다이내믹 모티프 말씀이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조건 불변 신호, CI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서로 다른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크고 유사한 신경활동의 폭발 같은 겁니다. 마치 운동을 시작하고 외치는 그런 공통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어떤 말을 하던 시작할 때는 비슷하게 빵 터지는 신호가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역학이라는 건데요. 이건 말하는 동안 신경활동의 상태가 뭐랄까 마치 회전하듯이 순서대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변화하는 패턴을 보이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참가자 T5에게서 이 패턴이 아주 뚜렷하게 관찰됐죠. 팔 움직임이랑 말하기 겉보기엔 정말 완전히 다른 행동인데 뇌가 좀 비슷한 작동 원리, 뭐랄까 일종의 신경 전략 같은 걸 사용한다는 의미일까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다른 종류의 운동을 제어하는 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기본적인 계산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손잡이 피질 영역이 말하기 운동 명령에 대한 뇌 내부의 자체 피드백 신호. 그러니까 내가 방금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일종의 확인 신호죠. 원심성 정보라고 하는데 이걸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의 공통 원리인지 아니면 이 영역의 역할 때문인지는 아직 더 연구가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쪽인지 혹은 둘 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뇌의 손잡이 영역이 말하기에도 관여한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언어 BCI 개발에 던지는 어떤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팔 움직임과 말하기라는 서로 다른 행동 사이에 공유될 수 있는 뇌의 활동 패턴까지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연구는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뇌 기능 지도, 그 운동 호문클루스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뇌 운동 제어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분산되어 있고 또 서로 다른 기능 영역들이 예상외로 많이 겹쳐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뇌가 팔을 뻗는 행동과 단어를 말하는 행동처럼 이렇게 아주 다른 동작을 제어하는데 비슷한 신경 부품이라 어떤 작동 원리를 사용한다면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겉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또 다른 인간의 능력들, 예를 들면 음악을 연주하는 능력과 수학 문제를 푸는 능력 사이에도 이런 숨겨진 공통의 신경 메커니즘이 존재하지는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